자, 이번 시간에는 14강째죠, 그죠? 이번에 할 강의는 직업 등의 방법 그리고 직업수단 등의 수출입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번 먼저 항상 그랬듯이 개념 완성 문제 몽땅 시작을 해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죠. 상계, 네팅. 외국한 거래에서 상계는 신고 예외 거래, 신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국세청장의 신고 대상으로 구분한다.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는 건 맞는데 국세청장님께서 바쁘신데 국세청장까지 신고할 필요는 없죠, 그죠? 자, 상계의 경우에 신고 어디 하죠? 일반적으로 통상 어디 합니까? 은행에 신고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1대1 거래 같은 경우는 은행에 신고하고, 그리고 뭐 다자간 상계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복잡한 다자간 상계는 어디 신고해요? 뱅크 오브 코리아, 그죠? 한국은행 신고하죠. 그러니까 국세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다자간 복합 상계. 다자간 복합 상계 어디 한다 그랬지? 한국은행 한다 그러니까 외국한 은행장의 신고에 해당되지 않죠. 세 번째,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에 의해서 수출 대금과 관련된 수입 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자,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신고를 할 필요 없는 경우를 몇 가지를 조금 예를 들어 볼까요? 연계무역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위탁, 수탁, 가공, 예? 가공무역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더라? 그 수수료, 그죠? 수수료. 그 다음에 신용카드라든지 보험이차라든지 통신사라든지, 그죠? 신용카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카드 대금하고 그쪽에 비자 카드 대금하고 서로 상계할 때, 그죠? 또는 그 우리나라 여행자가 일본에 여행 가가지고 일본의 NTT 도코모에서 홍신 회선을 섰는데 당연히 한국의 가입자가 썼으니까 한국의 통신사가 일본에 돈을 내야 됩니다. 반면에 일본의 여행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을 썼다. 그러면 SK텔레콤에서 또 돈을 받아야 되죠. 그 두 개를 상계하는 경우, 또는 보험의 경우 다 마찬가지로 상계도 면제죠.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항공사, 그죠? 항공사, 선박, 그죠? 뭐 이런 정도의 그 항공 수수료 항공 티켓 팔고 나서 그 돈 가지고 경비에 썼다. 다 상계하더라도 별 면제가 면제입니다. 신고 면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어차피 상거래의 관습이다 보니까 굳이 상계의 신고를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이 되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선계무역이나 위탁가공, 수탁가공의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럼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3번 틀렸으니까 답은 무조건 4번이겠네. 그죠? 상계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상계면 상계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일정한 방법으로 수출입 대금 등의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하는 자는 한국은행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중 한국은행 총재 신고 의뢰가 아닌 것은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신고가 아닌 것은 이게 그군요. 뭡니까? 기간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그죠? 기간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본지사 가는 거래인데 5만 달러 이상의 수출로서 3년 이상의 뭡니까? 무신용장 거래의 경우에 신고하시라. 뭐 등등의 내용이 들어있죠, 그죠? 볼까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고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두 번째로, 자, 5만 달러 초과하는 것으로서 본지사 간 수출 거래로 수출 대금을 선적 전에 영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돈을 미리 받는 경우,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첫 근데 본지사 간에 5만 달러를 넘어서 3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본지사 간의 거래로서 돈을 선수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본지사 간 거래는 아닌데 선수금을 1년 이상 먼저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 다 신고하시라, 그죠?
여기 나오네요. 5만 불을 초과하는 본지사가 아닌데 뭐죠? 1년을 초과하여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도 신고해라. 그죠? 이거 맞죠? 1번 틀렸으니까 1번 답이고, 그죠? 답부터 먼저 볼까? 1번 답이고. 자,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워야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2만 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그죠? 수입대금을 선적 서류 전에 1년을 초과하여 미리 돈을 주는 거. 자, 여기도 있네요. 네 번째로 뭡니까? 이번에는 수출이 아니고 수입인데, 본지사간 거래가 아니더라도 수입인데, 그죠? 수입인데 1년을 초과하여, 1년 이상이라 하면 틀렸네. 1년을 초과하여, 1년을 초과하여 선수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죠? 근데 수출의 경우는 기준금액이 얼마였더라? 5만 달러. 수입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얼마였죠? 2만 달러. 그래서 여기 보자. 2만 달러. 수출은 얼마예요? 5만 달러. 그죠? 이런 것들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죠. 그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문제 더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응 수출입 이행 의무죠. 그죠? 대응 수출입 이행 의무. 대응 수출입 이행 의무가 뭡니까? 수출하기로 했으면 수출하고 수입하기로 했으면 수입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수출하기로 하기로 돈을 받았으면 수출을 해야 되고 수입하기로 돈을 미리 줬으면 반드시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죠? 기준금액이 얼마였더라? 수출은 5만 달러, 수입은 2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출입 대금이 그것이 돈 먼저 주고 먼저 결제되고 물품이 나중에 인도되는 사전 송금 방식이지, 그죠? 수입 거래는 선수금에 해당하는 물품 통관에 해당하는 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수입하기로 했으면 물건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두 번째, 외국한은행이 수출입업자로부터 이행 보고를 받아 사후 관리하고 보관 체제가 있었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하였다. 네, 폐지했죠. 폐지했다는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문제가 있으니까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이거 맞습니다. 세 번째, 건당 미어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 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영수한 장자는 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 수출을 해야 된다. 수출 대금의 경우에 기준금액이 얼마라고요? 5만 달러. 돈을 미리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수출해야 된다. 맞네. 1번, 2번, 3번 다 맞죠, 그죠? 그럼 4번. 선적 서류 또는 물품의 성취 전에 송금 방식에 의해서 건당 3만 불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한 자는 지급했으니까 이거 돈 좋은 거네, 그죠? 수입이죠. 근데 기준금액이 얼마였죠, 아까? 2만 달러지, 2만 달러. 그렇죠? 여기 틀렸죠? 그렇죠? 오케이. 4번입니다. 다음 중 제3자 지급 등의 방법이 있어서 신고 예외 거래가 아닌 것은 제3자 지급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그죠? 물건은 여기서 받고 돈은 수입이니까 달러로 주는 이게 전형적인 제3자 지급이죠. 그죠? 근데 제3자 지급의 그 신고 예외 거래가 몇 가지 있었죠. 그죠?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국내의 신고 예외 거래 아닌 것이죠. 그죠? 자, 국내 수출업체가 당일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로부터 영주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돈만 받으면 어디서 받든 간에 제3자 지급이 아니고 수출은 대만에 하고 돈은 홍콩에서 받았다. 노 프라블럼. 수출은 일본에 하고 돈은 중국에서 받았다. 아무 문제 없어. 돈만 받으면 돼. 영수 신고 예외. 그죠? 두 번째,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가 거래 결제를 위하여 비거주자인 제3자에게 줬네. 돈을 줬네요. 받는 게 줬죠. 지급했죠. 이거는 신고해야죠. 요거는 제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거주자가 그다음에 시장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시장의 관행으로 사용되는 상관소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지급의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가 없죠. 뭐 부동산 거래라든지 또는 에스크로 거래라든지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 부동산 여기 나오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취득자금을 매도인이 아닌 부동산 계약을 중개 대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뭐 이미 제가 우리 이론할 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팔 때 야 이게 집주인이 있고죠. 집주인이 있고 그다음에 매입자가 있다면 처음에 계약금 받고 그죠? 계약하면서 계약금 받고 그다음에 1차 중도금 받고 2차 중도금 받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저 잔금 받고 그때 이제 거래가 끝나는 거죠. 그죠?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을 팔기 전까지 돈은 구경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집주인이 계약금 여기다가 집 팔기하고 계약하고 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집 팔게요 하고 계약만 하고 계약금만 받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2중, 3중, 4중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위협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있으면 매입자는 여기 에스크로 구자를 만들어 가지고 일로 돈을 넣어줘요. 그리고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다 넣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잔금을 넣으면서 그때 가서 이 구자의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 구자의 비밀번호가 얼마예요? 라고 알려주면 그때 가서 등기 서류와 서류를 키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집주인은 맨 마지막에 키를 전달하게 주기 전까지는 돈은 구경도 못해요.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에스크로 구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거래긴 하지만 제3자로 가죠. 그죠? 근데 이 제3자가 에스크로 구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리얼터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중개인 구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매도인이 아닌 부동산 계약을 그렇죠. 리얼터 거래 중개 대행을 하는 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예외죠. 그죠? 신고 예외. 어차피 시장의 관행이니까 이게 또 예외. 그러니까 신고 예외 거래가 아닌 것은 답은 2번이네. 그죠? 이것도 예외겠네. 일단 예외라고 써놓고 봅시다. 자,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 대금은 국내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 여러분들 해외 직구 많이 하잖아, 그죠? 해외 직구. 예를 들어 해외에서 물건 수입해 오고 돈은 누가 줬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포털 거래 업체에 주자고, 그죠? 그래서 뭐 특정 명칭을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우리나라에 있는 구매 사이트로 돈을 주잖아요. 물건을 어디서 샀어? 해외에서 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해외에다 돈을 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한테 돈을 줬죠. 하지만 이거는 시장이 맨날 하는 것이니까 역시 신고 예외에 들더라 이거다. 답은 이미 나왔으니까 있죠. 오케이. 5번입니다. 다음 중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 지급 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에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 뭡니까? 필증 필요한 거죠. 필증. 그죠? 필증. 1만 달러 초과할 경우에 필증 필요한 경우를 말하죠. 우리 어디 있습니까? 유학생. 필증 필요해.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이주자. 뭡니까? 필증 필요해. 또요. 재외동포. 뭐 필증 필요해. 하지만 일반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필증 필요해? 필요 없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세관에 $10,000 초과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필증을 끊어주지 않고요. 은행에서 여권 신고 확인 필증을 끊어주지 않고 세관 신고를 해줘. 그죠? $10,000 초과할 경우에 공항을 나가기 전에 세관에 가서 저 $10,000 이상 현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2, 3은 필증이 필요하니까 확인을 받아야 되고 4번이 답이다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6번입니다. 향수회사네. 향수회사인 A는 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료 대금은 10만 불이고 대금의 지급은 A사의 직원인 B가 직접 가서 지불하고자 하네요. 현찰을 들고 나가네. 그죠? 현찰을 들고 나갑니다. 자, 이럴 때 다음 중 신고 등의 대상으로 적절한 것은 뭡니까? 현찰을 들고 나가죠. 그죠? 현찰을 들고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현찰을 들고 나가면서 지급을 하는데 은행을 통해야 안 통해요? 은행을 통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에 해당되죠. 그죠?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의 경우에 어디에 신고하느냐죠. 은행에 신고할 리가 없죠. 어디 신고합니까? 그렇죠. 한국은행장에 신고하죠. 그죠? 한국은행장에 신고합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의 경우에 한국은행에다가 신고한다. 신고 예외될 리가 없는 거고. 그죠? 기재부 장관 바쁘신데 기획재정부까지 갈 것도 없고 한국은행에다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6번 지났고 이제 7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에서 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증권은 그죠? 증권은 지급수단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등에 들어가죠, 그죠? 등에. 근데 이 규정에 지급수단에 당연히 지급수단이니까 문제가 없고 증권은 원래 지급수단에는 안 들어가지만 등에는 들어가. 근데 채권은 등에 요 등에도 포함되지 않아.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권은 지급수단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에서는 등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하는 거 설명했죠, 그죠? 자, 8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외국환 은행의 신고 필증 교부 대상 아닌 거 앞에 했잖아. 필증 대상 아닌 거. 유학생 필증, 오케이. 단체 여행 필증, 또요 해외 이주비 필증. 뭐가 아니라고요? 일반 해외 여행 경비 필증 아니다라고 조금 전에 했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죠? 뭐 그냥 그저 먹고 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그 개념 완성 문제를 다 풀어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출제 예상 문제로 접어듭니다. 출제 예상 문제. 자, 1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상계. 여기 또 나오네. 상계 신고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금액이 작으면 신고할 필요 없죠, 그죠? 금액이 작다면 얼마나 작아야 돼? 5,000달러. 두 번째로 거주자의 거래인데 이게 상호 계산 계정을 만들면은 신고할 필요가 없죠. 상호 계산 계정은 상호 계산 계정으로 신고해야지 상계로 신고하면 안 되죠, 그죠? 상계는 상계이고 상호 계산 계정은 상호 계산 계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상호 계산 계정을 갖다가 상계 약자 아니냐, 상계가 상호 계산 계정 약자가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상호 계산 계정은 상호 계산 계정이고 상계는 상계가 다르거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연계무역, 중개무역 신고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죠? 안 하더라, 그죠? 인데 관련해서 수입 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고 예외죠. 그죠? 신고 예외죠. 그러니까 1번도 예외, 2번도 예외, 3번도 예외인데 아하 여기서 쏟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중개무역인데 중개무역 그죠? 연계무역은 신고 안 하죠. 안 합니다. 연계무역 신고 안 합니다. 하지만 중개무역은 안타깝지만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속아요. 저도 속을 뻔했네. 문제 보면서 연계무역, 중개무역에 의해서 수출 대금과 관련되는 연계무역은 신고 예외입니다만은 중개무역은 제외가 아니에요. 이런 신고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속기 쉽네요. 연계무역, 위탁가공, 수탁가공 이런 것들은 신고 안 해도 상계인데, 그런데 중개무역은 신고해야 돼. 네 번째로 중개무역이 뭐죠? 이게 중국 여기 있고, 그죠?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 부산을 왔다가 이게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그죠? 한국으로 돌았다가 중국 물건이 한국으로 돌았다가 뭡니까? 미국으로 가는. 이게 한국은 이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중개 방송하죠. 중개 방송. 이게 중개무역이야. 중개 방송. 연계무역은 뭐죠? 연계무역은 옛날에 우리나라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 그야말로 정말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해외에서 밀 수입해야 되는데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데 밀값이 없어. 어쩝니까? 우리나라 땅 파가지고 땅 파가지고 석탄 하고 나무 베가지고 나무 목재 하고 밀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꿨죠. 물물교환입니다. 물물교환. 쉽게 말해서 이게 바터 무역이라 그래. 바터제로 물물교환이라 그래. 이 물물교환 또는 바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느냐? 연계무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이나 나무하고 밀하고 연계되었다. 연계무역은 신고 안 해죠. 그죠? 중개무역 신고해야 되죠. 네 번째로 자, 외국 항로에 취하고 있는 국내 선박회사, 그죠? 신고 예외가 설명했죠. 항공사, 선박 등등, 철도회사,
이런 경우에 그 특격값하고 경비하고를 상계하는 경우는 예외다가 되겠죠. 그죠? 이미 나왔죠. 다 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무역? 중개무역은 신고 대상이다가 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아주 흥미있는 문제였습니다. 속기 시험 문제니까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3번입니다. 상계 또 나왔네. 상계. 역한 거래에서 옳지 않는 거. 역한 거래에서 상계는 뭐야?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신고 예외 거래. 또요.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신고 안 한다니까. 그죠? 상계는 어디 신고한다고요? 은행에 신고하거나, 그죠? 개국한 은행에 신고하거나 1대1 거래는 은행에 신고하거나 다자간 거래는 한국은행에 총재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가 되죠. 옳지 않는 거 1번 틀렸네. 2번은 연계무역, 그렇죠? 연계무역, 중개무역 아니고 연계무역, 위탁, 수탁 가공 하는 신고 면제. 다자간 복합 상계는 어디 신고해? 한국은행. 그죠? 그리고 상계는 실질적으로 상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계로 간주한다. 그죠? 오케이. 답은 기획재정부에 신고 안 한다. 했습니다. 3번 문제. 앞에서 한번 비슷한 내용의 문제를 풀어본 것 같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5번으로 가볼까요? 5번. 다음은 상계에 대한 설명이다. 그쵸? 상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나열한 것은 상계를 실시한 자는 서류 몇 년 보관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서류는 5년. 그 다음에 일방의 금액이 얼마 이하이면은 상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소액의 경우에 금액이 얼마야? 5,000달러. 그죠? 그래서 5네 5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건 별거 아니에요. 문제도 5번인데, 그죠? 문제도 5번인데 답도 55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출제 예상 문제 5번 다음에 6번 볼까요? 자, 다음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상호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호계산이네요. 상호계산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상호계산. 은행을 지정하여서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상호계산은. 두 번째, 상호계산의 결산은 회계기간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 등 결산 주기를 정해서 결산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2달에 한 번 해도 되고 뭐 거래가 많으면은 그죠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거래가 별로 많지 않으면은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또 6개월에 한 번씩 정해야 해서 나름대로 하면 됩니다만은 반드시 결산 기간에는 꼭 한 번 이상은 결산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결산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옳지 않는 거 신고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죠. 세 번째, 상호 계산 계정의 대차기 잔액은 매 결산 기간 종료 후에 6월 이내에 지정거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지급하거나 영수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니까 자 계좌를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받을 자산을 여기다 넣고 그죠? 우리가 부채할 것을 빼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받을 게 많아가지고 이만큼의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잔액이 남았대 그죠? 잔액이 남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갖다가 외국한 은행장에다가 우리 그 받을 거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 돈은 받아야 되죠. 그죠? 뭐 빼야 됩니다. 어떻게? 몇 달 내로? 6개월이 너무 길잖아. 6개월. 그죠? 6개월은 너무 길잖아요. 얼마 내로? 석 달 이내로. 석 달 이내로 뽑아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네 번째,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은 모든 경우에 묻지도 따지도 말고 5년이죠. 그죠?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답은 6개월이라고 해놓은 답이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 중 수출입 거래 중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한 A, B의 합은 얼마냐? 이 책은 그 플러스 합계 내는 거 좋아하네요. 숫자 합계 내는 거 좋아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계약 건당 얼마를 초과하는 본지사 간의 수출 거래. 이게 뭡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거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 거래의 경우에 기준 금액이 얼마였더라? 5만 달러. 그죠? 5만 달러. 이거인데 또는 외상 수출 매입 채권 방식으로 무신용장 방식인데 결제 기간이 무신용장 방식이고 자, 본지사 간 거래고 이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로 본지사 간 거래이면서
일단 5만 달러부터 문제가 되네.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 거래로서 본지사 간 거래로 무신용장 방식이고, 그죠? 무신용장 방식이니까 나중에 은행 신용장 방식이면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만 무신용장 방식이니까 혹시 못 받을 수 있고 기간이 너무나 길어. 기간이 얼마야? 3년 이상일 경우에 신고하시라. 그죠? 그래서 5만 달러 본지사 간 무신용장 3년. 그래서 5만 달러 그다음에 무신용장 방식이고 본지사 간이고 그다음에 기간이 몇 년이야? 3년이면은 어디 신고합니까? 그렇죠.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죠. 5 더하기 3은 8이죠. 그죠? 8. 오케이. 자, 7번은 8이었습니다. 8을 비울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8을 비울 게 아니고 뭐야? 기준금액이 5만 달러, 그 다음에 기간은 3년, 수입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얼마였죠? 2만 달러.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했고요. 이제 9번 해볼까요? 9번. 대응 수출입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금액이 나오네. 조금 전에 설명했네요. 그죠? 자, 본지사 간 3년 얼마요? 5만 달러. 오케이? 사전송금 1년을 초과해서 수입했네. 수입의 경우에 금액이 얼마요? 2만 달러. 오케이? 수출 얼마? 5만 달러. 다 맞네. 다만 일반적으로 수출은 그죠? 수출은 5만 달러, 수입은 2만 달러 있는데 2만 달러인데 수출하고 수입하고 다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금 같은 경우에. 그죠? 금은 수입해서 수출해서 금 파이낸싱 할 때, 그죠? 금 골드 파이낸싱 하기 위해서 돈이 급하니까 일단 외상으로 들여와 가지고 외상 들여와서 현찰로 팔고, 그죠? 그 사이에 돈을 챙기는 그 금융하는 이런 방법이 옛날에 IMF 때 있었다고 설명했죠, 그죠? 이럴 때 기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외상 금액은 2만 달러고 수입은 2만 달러고 수출은 5만 달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이번엔 큰 금액 5만 달러입니다. 5만 달러. 2만 달러가 아니고 5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맞았으니까 요게 틀렸죠. 그죠? 오케이. 9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은 11번 해보시죠. 11번. 제3자 지급이네. 제3자 지급 등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제3자 지급입니다. 영수하는 경우 돈 받네? 그러면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옳죠. 그죠? 두 번째, 부동산 취득자금. 네, 부동산 취득자금의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제3자 지급이 그건 시장의 관행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장의 인데 부동산 취득자금을 계약을 중개하는 대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지 않죠. 이거는 관행이니까 예외, 신고할 필요 없어. 틀렸죠? 틀렸어. 세 번째, 옳지 않는 거 묻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제3자 지급 등의 방법으로 5,000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5,000불은 금액이 작으니까 상계의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고 제3자 지급의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또 맞죠? 4번, 외국한 은행이 당해 외국한 은행의 해외 지점의 예신과 관련해서 차주 담보 제공자 보증인으로부터 예신 원리금을 회수하여 받아가지고 그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건 은행의 일이고 제3자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것도 신고 예외다. 신고 예외였죠. 아까 뭐가 틀렸죠? 요거 틀렸죠. 그죠?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을 에스크로 구좌에 넣거나 아니면은 리얼터, 그 부동산 중개업자에다가 돈을 송금하는 것은 시장의 관행이다 보니까 그거는 신고 예외지 신고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아니다.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 틀렸죠. 11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넘어가가지고 14번 문제로 가보겠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직업, 은행을 통하지 않고 그죠? 직업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외항운송업자와 승객 간에 항공기나 선박 안에서 물품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신고합니까? 여러분들 그 해외 여행 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면세점 사죠, 그죠? 물건 사죠. 면세점 물건 사고 돈은 현지에서 바로 현찰로 주잖아요, 그죠? 그거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나 그죠? 은행에다 신고합니까? 안 해. 신고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런데 해외로 돈이 나갔는데 돈이 어떻게 나갔죠? 은행을 통해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머니에서 직접 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한 지급에 들어가. 하지만 뭐 이걸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죠? 두 번째, 유학생이 $10,000를 초과하는 대외 지급 수단을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필증. 은행에서 필증을 끊어주죠. 그죠? 그러니까 세관 신고를 안 하죠. 세관에다가 $10,000를 초과하는 돈을 들고 나갈 때 신고해야 되는 경우는 유학생이 아니라 누구? 일반 여행자. 그죠? 일반 여행자. 옳지 않은 거. 이건 틀렸네. 그죠? 3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 간에 건당 $10,000 이하의 경상거래에 해당하는 대외 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죠. 그죠? 네 번째, 외국에서 여행 경비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서 여행 경비를 본인 명의의 여러분들 신용카드로 썼는데 호텔비도 하고 밥값도 내고 차비도 하고 카드로 다 썼는데 갔다 와가지고 뭐 한국은행이나 또는 은행이나에다가 저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햄버거 사 먹고 콜라 사 먹고 그죠 떡볶이 사 먹고 뭐 했습니다라고 신고해요? 안 해요. 그죠? 뭐가 틀렸지? 여기 나왔죠, 그죠? $10,000 초과하는 돈을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유학생은 신고 안 하지만 필증 받고 누가 신고해?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일반 여행자가 신고한다. 그죠?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직업수단 등에 해당되는 것이다.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것만 보면 되겠네. 금 아니죠, 그죠? 금 아니죠. 채권 아니죠. 나왔네. 나왔네, 그죠? 금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다 하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아무런 문제 없죠. 그래서 직업수단에다가, 그죠? 직업수단, 우리가 통상 직업수단이라고 말하는 그 직업수단 플러스 등에 들어간 것은 뭡니까? 증권, 그죠? 증권. 이 직업수단 등에 들어가죠. 등이 증권이다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15번은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는데 더 볼까요?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역시 직업수단 등의 수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네. 옳은 것. 자, 보겠습니다. 1번. 직업수단 등에는 직업수단에다가 증권에다가 채권이 포함되지 않죠. 그죠? 채권은 직업수단 등에 안 들어간다 그랬죠. 틀렸죠. 두 번째, 약속금, 환음, 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예외다. 통상 이런 것들이 신용장은 다 직업수단이긴 한데 직업수단에 들어갈 때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뭡니까? 수표죠, 수표. 그죠? 수표의 경우에는 직업수단의 경우에 신고 대상입니다만은 음은 직업수단에는 들어가지만 신용장도 직업수단에는 들어가지만 신고의 예외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2번은 이게 답이네. 3번 비거주자가 인정된 글에 따른 대외 지급을 위해서 송금, 수표 또는 우편을 수출할 경우에는 지정거래 요약은행장에 확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인정된 거래에 따르는 대외 지급이죠. 그죠? 인정된 거래란 말이 나오면은 신고해요? 해요? 안 해요? 신고 안 해요. 그죠?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문제를 풀 때가 우리 요약거래법에서 할 때 인정된 거래 어쩌고 많은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신고할 필요 없어라고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또는 언제 신고합니까? 정부, 지방자치단체 신고할 필요 없어. 또요 외교관 또는 뭡니까 군인 또는 그 유엔 같은 국제기구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신고할 필요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인정된 거래란 말이 딱 보기에 나오면은 신고 예외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자기 화폐 수집용 또는 수출입 그러면 기념품, 기념용 화폐, 기념주화를 말하는 건데를 수출입할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예외 대상이다. 찜찜하죠, 그죠? 이런 게 틀렸죠. 얼마입니까? 그렇죠. $50,000, 그죠? $50,000 이내의 경우에는 신고 예외, $5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죠.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